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립니다. 평안한 성탄절 보내고 계십니까? 여기 성탄절을 기쁜 마음으로만 맞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구의 한 아파트 현장에서 일하던 이주 노동자들이 1년째 임금이 체불됐다며 대책을 호소하고 있는데요. 건설업체에서 하청받아 팀장 역할을 하던 개인업자가 돈을 주지 않고 잠적해 버렸기 때문입니다. 노동당국도 사라진 업자가 체불 사실을 확인해줘야 해결 방법을 찾을 수 있다고 하면서 돈을 받지 못한 노동자들만 애를 태우고 있습니다. 도건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구의 한 아파트 건설 현장 앞에 현수막이 붙었습니다. 여기서 일한 이주 노동자가 밀린 임금을 달라고 호소합니다. 我是中国人，我叫上海波，我现在急需回国，需要这笔钱。 이 남성은 여기서 거푸집 작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10월부터 12월 사이 석 달치 임금 684만 원을 1년이 지나도록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결국 돈을 받지 못한 채 고국으로 돌아갔습니다. 이 남성을 포함해 이주 노동자 15명이 받지 못한 임금은 7,400만 원. 이들은 전문건설업체 대표와 하도급 받은 개인업자를 대구지방고용노동청에 고소했습니다. 이 현장에서는 원청업체인 주택건설업체가 콘크리트 철근 공사를 전문건설업체에 하도급 줬고 이 업체는 다시 팀장 역할을 하던 개인업자 B씨에게 일부 공사를 맡겼습니다. 건설업체들은 공사 대금을 줬다고 했지만 노동자들은 B씨로부터 임금을 받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노동청은 밀린 임금을 줘야 할 책임이 있는 사람은 팀장 B씨라고 밝혔습니다. B씨는 그러나 현재 종적을 감춘 상태입니다. 이럴 때 바로 윗단계에 있는 전문건설업체가 B씨와 연대해 체불 임금을 주도록 책임을 지울 수 있지만 문제가 또 생겼습니다. 노동청은 체불 금액이 얼마인지 확정되지 않아서 사건 진행이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 개인업자가 나와가지고 본인이 예를 들어서 원청에 얼마를 돈을 받았는데 그중에 원래 얼마를 근로자한테 나눠줬어야 되는데 자기가 얼마를 안 나눠줬다. 이게 와서 진술이 확인이 돼야 돼요. 그게 확인이 안 되는 상황에서는 처리가 불가능하거든요. 체불 임금을 국가가 대신 지급하는 대지급금 제도 역시 체불액이 확정되지 않아 활용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이주 노동자들을 돕고 있는 이주민 선교센터는 출퇴근 대장을 보면 누가 어느 정도 일했는지 확인할 수 있다면서 모두가 책임을 떠미루는 상황이 안타깝다고 했습니다. 원청에서 이주 노동자들에게 먼저 돈을 지급하고 나중에 개인업자가 나타나면 원청에서 개인업자한테 돌려받으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노동청은 달아난 B씨를 전국에 수배했지만 언제 찾을 수 있을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는 사이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먼 타국 땅에서 일하던 이주 노동자들은 속이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도건협입니다. 성탄절을 맞아 대구 계산성당과 제일교회 등 성당과 교회에서 아기 예수의 탄생을 축하하는 미사와 예배가 열렸습니다. 천주교 대구 대구교장 조환길 대주교는 성탄 담화문에서 국민에게 총뿌리를 겨누었던 현대사의 아픔이 아직 남아있는데도 국민에게 봉사해야 할 정치가 폭력의 도구로 또 한 번 훼손됐다며 예수 탄생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겨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관형 대구 기독교 총연합회 대표회장은 성탄 메시지에서 갈등과 대립, 치유와 상처 가득한 이 땅에 예수님의 사랑이 가득 넘쳐나기를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대구 달성군에서만 올 한 해 6만 그루 넘는 소나무가 재선충병으로 잘려나갔습니다. 산림청이 집계한 대구시 전체 감연목 규모를 넘어선 숫자인데요. 나무를 다 베어낸 곳에는 다른 종류의 나무로 숲을 만드는 수종 전환이 진행 중인데 저희 취재진이 돌아보니 새로 심은 나무마저 다 말라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지자체별로 매년 수십억 원씩 예산을 쏘는 소나무 재선충병 대책, 실태 파악부터 방제와 복원까지 허점투성이라는 지적입니다. 손은민 기자입니다. 산 한쪽이 들판처럼 평평합니다.
키 큰 나무 하나 없습니다. 재선충병이 퍼진 소나무 숲이 있던 자리입니다. 면적만 7.25헥타르, 대구 달성군은 여기 있던 5,199그루 소나무를 다 베어내고 어린 편백나무를 심었습니다. 소나무 재선충이 심각한 곳을 아예 새로운 숲으로 만드는 산림청의 수종 전환 정책입니다. 그런데 어린 잎들이 모두 붉게 변했습니다. 말라 죽어가고 있는 건데 이런 게 한둘이 아닙니다. 아주 건조한 지역에 해당합니다. 토질도 그렇고 대기의 기후도 그렇기 때문에 일본 특산종 편백나무를 줄 세워서 심어 놓더라도 오래 가지 못하고 얘들은 참고 살 형편이 못 되는 환경 조건이에요. 이 땅에 안 맞는 수종을 심은 겁니다. 달성군은 새로 심을 나무의 종류는 산림청의 조림 권장 수종 중에 산 소유주의 의견을 반영해 정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동의가 일단 필요한 일이니까 어쩔 수 없이 토지 소유자 의견을 따라갈 수밖에 없고 산림청에서도 딱히 그런 지침이 조림권장 수종을 제시해준 것 빼곤 별도로 있지가 않거든요. 이렇게 모두 배기하고 다른 수종의 나무를 심는 특별 방제구역, 달성군에만 3,619헥타르입니다. 건너편 벌목 안 된 숲은 온통 젓갈색으로 물들었습니다. 눈 내린 듯 하얗게 변한 것도 있습니다. 단풍 든 화렵수들 사이 소나무는 재선충병에 감염돼 다 고사했습니다. 다사읍과 합인면 일대는 지난 몇 년 동안 지자체와 산림당국이 봄, 여름이면 살충제를 뿌리고 가을, 겨울엔 감염목을 잘라 혼증 파쇄하며 재선충 방제를 해온 곳입니다. 그런데도 소나무 재선충병을 잡지 못한 겁니다. 1년에 거의 1,000억 넘게 예산이 이제 전국적으로 투입이 되는 건데도 이렇게 됐다는 거는 지금까지의 방제 정책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아예 제로 베이스에서 시작하는 그런 토론을 좀 면밀하게 할 필요가 있고. 달성군이 지난 4년간 베어낸 재선충 감염 소나무는 17만여 그루입니다. 산림청이 파악한 대구시 전체 감염목 수보다 훨씬 많은 양입니다. 같은 기간 국비와 시비에 군비까지 150억 원이 넘는 예산을 재선충병 대응에 쏟아부었습니다. 방제는커녕 실태를 파악하는 것조차 재선충병이 퍼지는 속도를 전혀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손혜민입니다. 배우 정우성 씨의 혼외자 소식을 계기로 비혼 출산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뜨겁습니다. 경상북도가 비혼 출생아의 지원책 마련을 시작하면서 확장적 가족관계에 대한 선제적인 정책 대응에 나서는 모습입니다. 엄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OECD 국가 출산율의 40%가 넘는 비혼 출산은 우리나라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해 국내 출생아 23만 명 가운데 혼인 외, 그러니까 비혼 출생아는 4.7%, 1,900명이었습니다. 출생아 20명 중 1명꼴로 역대 최대입니다. 전체 출생아 수가 역대 최저로 곤두박질 친 것과는 대조되는 대목입니다. 비혼 출생에 대한 긍정인식도 늘고 있습니다. 특히 그 비혼 출산 부분에서는 이제 20에서 24세라든가 이런 청년들의 그 동의 정도가 20% 이상 증가했고, 경북의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최근의 조사에서도 43.2%의 청년들이 비혼 출산에 동의하는. 경상북도가 TF를 구성해 비혼 출생아에 대한 본격적인 정책 대응에 나섭니다. 이제는 우리나라도 법률혼 관계에서 태어난 출생아 이외에 비혼 출생아도 정책적 테두리 안에서 포용할 때라는 겁니다. 비혼 커플에게 부모로서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동반가정 등록제 도입이 핵심 과제입니다. 마찬가지로 사각지대에 있는 국내로 들어온 국제 입양아에 대한 지원책 마련과 법 개정도 함께 추진합니다. 그 틀 속에 포함되지 못한 아이들이 상당수가 있었다. 그 하나가 비혼이고, 또 입양 문제가 그 아이들을 제대로 키우고 국가에서 돌보려면 가족 제도부터 손을 좀 봐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정부에도 제도적 건의를 해나갈 생각입니다. 저출생이라는 국가적 위기 앞에 새로운 가족 형태에 대한 사회적 논의와 법적 제도적 뒷받침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엄지연입니다. 앞으로 18년 뒤인 2042년이면 포항시의 인구가 43만 명, 경주는 23만 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경북 동해안 다른 시군들도 비슷한 상황인데요. 저출생과 노령화가 더욱 빨라져 생산활동 인구의 사회 부양 부담도 크게 늘어날 전망입니다. 장성훈 기자입니다. 2042년 포항의 총 인구는 43만 4천 명, 2022년에 비해 12.8% 감소합니다. 경주시는 23만 명, 울진은 4만 1,000명, 영덕은 2만 8천, 울릉은 8,400여 명, 대부분 10% 안팎 줄어들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유소년 인구 추계는 거의 반토막입니다. 포항 3만 1,000명, 경주 1만 4천 명, 영덕은 1,000명대가 무너집니다. 반면 노령 인구는 가파른 상승세가 예상됩니다. 포항은 9만 명에서 17만 명, 경주는 5만 명에서 10만 명으로 80%가량 급증합니다. 이에 따라 시군마다 생산 연령 인구는 30-40% 감소해 포항은 22만 명까지 떨어져 총 인구의 절반 수준으로 줄 전망입니다. 생산 연령 인구의 사회 부양 부담도 포항과 경주 등 대다수 시군에서 2배가량 늘어나 인구 감소가 사회경제 문제로 본격 확산할 전망입니다. 이번 경북 시군의 장래 인구 추계 발표 내용은 경상북도 홈페이지에서 보다 상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MBC 뉴스 장성훈입니다. 김장호 구미시장이 가수 이승환 씨의 콘서트를 취소하자 구미 시민단체들이 오는 27일 오후 5시 구미시청 앞에서 촛불 콘서트를 열기로 했습니다. 윤석열 퇴진 구미시국회의는 이승환 구미 콘서트를 취소한 극우의 도시를 거부한다며 시민들의 제대로 된 목소리를 들려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촛불 콘서트 일부는 윤석열 대통령 퇴진과 국민의힘 해체 등을 요구하는 촛불 집회, 2부는 가수 이승환의 영상 콘서트가 이어집니다. 한편 이승환 씨의 법률 대리인 임재성 변호사는 어제 입장문을 내고 일방적이고 부당한 대관 계약 취소로 공연을 무산시킨 김장호 구미시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대구시 공무원 노동조합 중 한 곳인 대구시 새공무원 노동조합이 어제 성명을 내고 시민 대부분이 시대착오적인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 건립을 반대했음에도 시는 박정희 동상 제막식을 강행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직원을 동원해 저녁 6시부터 오전 9시까지 불침번 보초를 세웠다며 연말연시 가족과 행복하게 보내야 할 시간에 동상을 지키게끔 근무 계획을 세운 대구시는 각성하고 계획을 즉시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꾸준하게 선두권을 지키고 있는 프로농구 대구 한국가스공사가 다가오는 홈 2연전에서 연승에 도전합니다. 가스공사는 지난 9일 창원 LG와의 홈 맞대결부터 지난 일요일 펼쳐진 부산 KCC와의 원정까지 5경기 동안 연승과 연패 없이 승패승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리그 중반 상위권 싸움에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연승이 필요한 가스공사는 내일은 앞선 맞대결에서 1승 1패를 기록한 창원 LG와 토요일인 오는 28일에는 두 번의 경기에서 모두 승리를 챙긴 고양 소노를 상대로 경기를 펼칩니다. 여행 플랫폼을 이용하는 소비자 2명 중 1명은 가격을 가장 먼저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최근 2년 이내에 여행 플랫폼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한 결과 여행 플랫폼을 선택할 때 가격을 주로 고려한다는 응답이 47.9%로 가장 많았습니다. 조사 대상 소비자의 14%는 여행 플랫폼 이용 중 불만을 느끼거나 피해를 경험했다고 응답했습니다. 유형별로는 고객센터 연락 안 됨이 28.1%로 가장 많았고 오버부킹으로 인한 예약 취소가 21.4%, 환급 지연이나 거부가 20.5%로 뒤를 이었습니다.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은 형 확정 시 비례대표 승계 행위를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 법률안, 이른바 조국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되기 전에 비례대표 후보자로 등록해 당선된 비례대표 의원이 그 형이 확정돼 권한이 생긴 때에는 그 의석의 승계를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현행법상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권한이 생긴 경우 해당 의원이 선거 당시 소속한 정당의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 명부에 기재된 순위에 따라 의석을 승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